안정환이 골 넣었던 경기 있어요. 도쿄에서 요일기 경기장에서. 경기장을 갔는데 취재 끝나고 일본에 그 가이드 해줬던 친구랑 이제 맥주를 한잔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술 별로 안 먹잖아요. 잘 안 먹더라고요. 진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잘 안 먹는데요. 택시비도 비싸고 술 많이 먹는 문화도 아니고 집에 가서 게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 뭐 이렇게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많이 한다고. 그러냐고 좀 희한한 동네네 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딱 나갔는데 저기 멀리서 사람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술 취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 니네도 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없냐 그랬죠. 나중에 가까워졌어요. 한국 노래 막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딱 봤더니 그날 응원 온 붉은 악마 셋이서 술 먹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진짜 일본은 없구나. 나도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 예, 아닙니다. 이거 이제 준비한 카테고리 중에는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정도가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앞에 얘기들이 어떤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어떤 경향성을 좀 보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했는지를 좀 짚어봤다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나타나고 있는 거냐 이 얘기를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가장 어떤 그 전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는 그 챔피언스 리그 4강 팀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아마 그 녹아서 들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팀들을 짚어보면 좀 재밌으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앞에 저희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좀 더 앞에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 리그가 올라온 4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쓴 거는 보지 마시고요. 프레싱. 수비 위주. 글씨 진짜 못 쓰죠. 수비 위주. 예, 수비. 두 번째. 프레싱이요? 네, 또요. 저희가 막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맞춰 들어갈 겁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요. 중앙보다는 측면 공격이 좀 많아졌다. 또 뭐가 있을까요? 슈퍼스타들이 많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여기다가 이제 포메이션으로 보면 공통점이 다 그러니까 포백이라고 하죠, 그냥. 포백 이렇게 쓰죠. 포백을 쓰고 있는 팀들이죠. 네. 아인토벤 4-3-3. 한번 그려볼까요? 또 아마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재밌잖아요. 리. 이쪽이 누구죠? 네? 보. 맞나요? 알렉스. 오. 코쿠, 보겔, 본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비즐리? 파르판. 하슬링파 좀 낫겠죠? 네. 파. 네. 다음에 AC 밀란은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죠? 굳이 여기 쓰지 말죠. 세브첸코, 크레스포, 카카, 쉐드로프, 여기 피를로, 가투소. 이쪽 누구죠? 말디니, 스탐. 이쪽 어디죠? 네스타. 이쪽이 카프. 유사점들이 나올 거예요. 또 첼시는 어떻게 그릴까요? 중앙을. 미드필더를. 얘는 하면 일자로 그리는 게 좀 나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콜은 좀 그럴 거고. 램파드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마크레라 좀 쳐줄 수는 있고. 여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로벤이 좀 나왔으니까 뭐 로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콜이 나올 수도 있고. 캐즈만이 좀 허접하니까 뭐 구디온센하고 드로그바 넣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여기가 좀 문제죠. 첼시는 이제 나중에 뭐 웨인 브리치 작살났고 파울로 페레라 작살나고 그래서 이제 풀백이 좀 어려운 갈라스가 하고 글렌 존스 어린애가 이제 들어오는. 또 마지막 팀이 어디죠? 리버풀. 리버풀은 참 그림이 어려워요. 얘네는. 네, 루이스 가르시아가 좀 처지게 그려줘야 되겠죠. 밀란 바로스 있고 여기 사사이 형태가 되고 여기 트라우레, 히피아, 캐러거 여기 어디야? 오른쪽이? 리스는 여기야. 여기 어디지?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리버풀을. 너 어느 팀일까요?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원옥. 네, 요새 원옥이 나오죠. 네. 이렇게 뭐 나머지 뭐 쟤라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점은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팀들입니다. 수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했으니까 좀 써먹죠.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갖고 있는 팀들이죠. 그냥 수비를 잘하는 팀들이 아니라 프레싱을 기본으로 해서 이 미드필더 쪽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수비 형태가 상당히 좋은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트랩을 끝까지 끼고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다 보면 아마 플레이를 생각해 보시면 밑에 그 수비 라인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미드필더 싸움을 아주 엄청나게 해준다고요. 아인토벤이 1차전에서 AC 밀란 만나서 상당히 고전을 했죠. 그게 역시 보면 대단하잖아요. 뭐 한 명이 공잡고 있으면 막 두세 명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 형태가 상당히 좋다. 그거는 즉 프레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측면인데 공통점이 이제 다 포백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포메이션은 4-4-2의 변형 형태입니다. 이거는 4-4-2의 변형 형태라고 가져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4-2의 변형 형태에서 그러니까 요 형태부터 볼까요? AC 밀란의 4-3-1-2 형태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4-4-2보다는 측면을 강화한 포메이션이에요. 측면을 강화. 그리고 근데 근데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포메이션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꼭 이 자체만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치 자체는. 근데 이제 플레이도 또 이제 부분 전술이나 전체 전술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고요. 포메이션 자체만도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측면을 강화한 게 이거예요. 4-3-3. 한국이 2002 월드컵 당시에 4강 할 때 어느 포메이션이죠? 네. 그 포메이션 역시도 상당히 측면을 강화한 포메이션이죠. 그러면 첫 번째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중심으로 한 프레싱이 상당히 강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다 됐죠? 카테나치오의 흐름 다음에 이어졌었던. 그러면 측면은 왜 강화가 되는 거냐, 점차적으로. 이 팀도 뭐 첼시 같은 팀들이 있죠. 사실 로벤이 들어오면 얘들은 4-3-3으로 변해요. 실제 플레이 하다 보면 더프 로벤 막 크레이지 모드 되죠.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가운데 뭐 드로그바나 아니면 이제 구디온 선생님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둘이 4-3-3 형태를 기본적으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팀의 공통점.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리버풀도 루이스 가르시아가 투톱으로 되지만 루이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많이 뛰죠. 기억나시죠? 루이스 가르시아는 쳐진다고 다 측면으로 좌우로 빠르게. 그러니까 측면 쪽에 상당히 플레이가 많다고요.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만 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팀 다 장신 공격수가 포진돼 있어서. 그러면 왜 장신 공격수를 감독을 넣었을 거냐 이런 거죠. 뽑다 보니까 장신 들렸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전술에 또 선수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돈 주니까 구단에서. 그렇죠. 근데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이제 올리면 뭐 박아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측면이 강화될 거냐는 거죠. 최근에 또 왜 이 팀들이 이런 묘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 얘기했던 공격적인 수비 형태의 프레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격수, 판타지스타, 수비형 미드필더로 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미드필더가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이거에 강해진다고 하는 건 프레싱 또는 압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압박의 기본 요소는, 그러니까 전제는 뭐죠? 혼자서는 압박이 안 돼요. 라는 뜻이죠. 선수들은 눌러야 되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계속 도망가면 프레싱이 안 되잖아요.
프레싱의 기본 전제는 2명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 수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중앙은 협력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중앙에서는 공을 잡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달려들고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압박을 해서 잘라준다는 거예요. 현대축구의 두 가지 키워드, 스피드와 공간 말씀드렸죠. 중앙은 공간이 안 나기 시작한다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왜 루이스 피고나 지단, 우리 예전 견으로 보면 사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지단은 우리 기억으로는 항상 그 판타지스타 자리였다고요. 가운데 패싱 넣어주는 사람. 최근에 들어와서 얘를 측면으로 뺐어요. 얘 달리기도 별로 안 빠를 텐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측면 쪽이 차라리 공간을 열기는 더 쉬워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네드베드가 중앙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중앙이었죠. 근데 2년 전부터 왼쪽으로 갔죠.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측면을 더욱더 강화하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박을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대. 이쪽에서는 어쨌든 압박을 못 해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라인이 하나의 어떤 장벽이 될 수는 있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사람이 와서 박는 것보다는 고정적인 게 있으면 그래도 좀 풀어나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 윙 쪽에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윙 쪽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또 뭐 예를 들면 최근 어린 선수들 보면 좋은 선수들이 많죠. 윙 쪽에 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이제 뭐 양쪽에 로벤이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왜 포백일까 이런 거. 하나같이. 4강 팀들만 다 포백이 아니에요. 8강 팀들까지 다 봐도 포백이에요. 리옹. 포백이죠. 또 어느 팀이 있었죠? 떨어진 팀들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바이에른 뮌헨 포백이죠. 루이자라 주샤누. 또 어느 팀 있었죠? 인터밀란 포백이죠. 그러니까요. 없죠. 이런 흐름들이 왜 포백이냐 이런 왜 그럴까요? 한번 워낙 이 포백에 대해서 이 감회가 깊으신 감회?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냥 딱 생뚱맞게 딱 나오진 않았겠죠. 측면 공격이 활발해지면 측면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똑같은 제가 아까 전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릴 때 상대가 잘하는 건 우리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상대가 못 맞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제가 그래서 자꾸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격이 측면 중심으로 가면 수비는 측면을 막게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ABC입니다. 저 축구에서 공격자보다 수비자는 한 명이 많아야 된다. 이게 그냥 뭐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이런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격수가 2명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쪽에 투톱을 쓰면 3명을 쓰고요. 3톱을 가져가게 되면 4명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격이 2명일 때 4명 쓰면 좋잖아요. 그죠? 더 좋죠. 3명 쓰는 것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2명을 막으려고 4명이 포진하게 되는 거죠. 그 미드필더 숫자 싸움에서 2명이나 적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3명일 때는 그래서 1명씩만 많게 두는 거예요. 1명은 놔주는 거죠. 지금 미드필더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메이션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앞에 뭐 사사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까 그랬죠. 포메이션은 상당히 그냥 고정적인 기본 개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팀은 분명히 이번에 모든 팀들이 4강 팀들을 보면 측면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은 비단 지금의 4강 팀들뿐만이 아닌 맞죠. 유럽의 거의 모든 팀들이 독일의 일부 또 몇 개 그런 일부가 이제 3백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포백을 사고 있는데 이런 전술적인 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연관이 좀 되십니까? 지금의 어떤 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온 팀들의 특징.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현대축구는 이제는 그래서 앞에도 이제 트렌드에 다 얘기를 했는데 다름의 차이를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전에 우리는 니네 팀보다 체력이 좋아, 스피드가 좋아, 기술이 좋아. 차이를 두고 다름의 차이를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 다름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완성도입니다. 흐름들은 어느 팀들이나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퓨전화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융합된다라고 제가 표현드리지 않았습니까? 통합의 패러다임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쭉 뭐 발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왜 챔피언스 4강 올라온 팀도 하나같이 비슷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팀 칼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가 얼마큼 완성도를 갖춰졌냐가 팀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축구는 다름의 차이로는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지금에 갖고 있는 트렌드, 크게 통합되어 있는 개념 속에서 압박이라든지 공격적인 수비 형태라든지 측면 쪽, 아니면 뭐 또 중앙 쪽에서 그거를 중앙 공격이 잘 돼야 또 측면이 잘 돼요. 그거는 뭐 제가 측면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대적 개념이지,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중앙에 있는 카카는 공격 안 하나요? 당연히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측면 중요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 비슷한 흐름 속에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술적 완성도를 얼마큼 끌어올리는 팀, 완벽하게 조직력을 갖추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두 팀이 지금 가장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AC 밀란. 2년 전 우승을 한 이후에 크레스포와 카카가 영입되긴 했지만 그 전술적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팀. 만년 우승팀이에요, 사실. 후보. 지금의 흐름대로만 가면. 그 다음에 또 한 팀, 첼시죠. 첼시는 팀을 조직한 건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라니에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수비지향적인 감독이죠. 그 뒤를 모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조직력을 워낙 중시 여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팀이 가장 지금 완성도가 있죠. 근데 뭐 그러니까 완성도라면 아인토벤은 사실 뒤지진 않아요. 뭐 이 아인토벤을 지금 쭉 꾸준히 이끌면서 팀을 잘 만들어 왔고 리버풀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수의 어떤 개인 기량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포함하자고 한다면 이런 팀들이 상당히 좋은 팀들인데, 근데 축구에서 예상은 사실 진짜 그 신들의 주사위놀이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라는 건 너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팀들의 최근 특징 이런 게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 지금 이 챔피언스 리그 네 팀의 전력 해가지고 수비 위주, 프레싱, 뭐 측면 공격 위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네 팀의 어떤 이 형태 스타일이 어떻게 세계 축구 흐름을 이끌어가는 스타일로 보세요? 아니면은 잠깐의 어떤 유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의 선수 특성상이라든지 감독 특성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로 2004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 뭐 어디서 바꿔막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력 자체를 많이 소모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전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선이 무너지면은 뭐 2선이 맞는 동안 그 1선이 2선하고 3선 사이에 막 들어가서 수비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계속 맞는 스타일로 했는데, 그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 축구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사실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하는 팀들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유행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 지금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축구계를 이끌어갈 하나의 전술, 어떻게 보면 확고한 전술로 지금 이 흐름으로 보시는지. 저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흐름으로 보지 않으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뭐 프레싱이나 공격적인 수비 형태라고 하는 건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흐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분명.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축구가 활성화되는, 예를 들면 현재적인 개념으로 잉글랜드 축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안정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지금 잉글랜드 팀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두 팀이나 4강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첼시와 리버풀을 잉글랜드 팀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옛날에 잉글랜드 전형적인 그런 아니죠, 그거랑도 좀 틀려요. 킥앤러시하고도 좀 틀린 흐름이에요. 네.
스페니시 커넥션을 리오프에 도입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페니시 커넥션도 예를 들면 예전에 스페인들이 화려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애들은 잘하기 뭐 이렇게 막 멋있긴 하지만 걔가 무슨 화려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의 축구에 맞는 게 굉장히 스피드하죠. 볼을 처리하는 속도가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잉글랜드가 오래간만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렇게 얘네 팀들은 잉글랜드 색깔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이런 통합의 흐름들은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그 간에도. 근데 이 흐름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상업성하고도 연결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상업성이라고 하는 건 챔피언스 지금 이탈리아가 5개 클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파르마를 중심으로 한 몇 개 상당히 어렵고 이미 뭐 에이스 로마는 어려움이 있었고 스페인도 몇 개 상위권 클럽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잉글랜드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재원 확보 중에서 이 팬들을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업성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수비적인 축구라든지 이 축구는 지금 사실 성적을 내기 위한 축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성적을 내기 위한 축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적은 어디서?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우승을 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돈이 한 그 정도 된다는 거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더욱더 많죠. 기본적으로는 저게 선수들 몸값이 올라가면 팔면 뭐 사실 500억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여기다 사실 목숨 걸고 이렇게 걸리는 건데 이건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이런 상업성하고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럽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화려한 축구냐, 무슨 공격적인 축구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흐름은 이런 것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쭉 그런 흐름들은 사실 이런 상업성하고도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순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폐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팀들을 보면 다 수비를 잘하는 팀들이에요. 그리고 리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비가 약하다 하는 팀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뭐 아스날, 뭐 지적했던 대로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은 결국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페레즈 구단주가 얼마 전에 이번 시즌 끝나면 레알 마드리드 뭐 선수들 수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로 돈을 그렇게 벌어보려고 했지만 아마 이 성적이라고 하는 이 상업성,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게 안 되면 지금 선수 못 팔아요. 레알 마드리드. 상당히 어렵게 됐어요. 지금 피구나 지단을 누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진 않죠. 글로벌 마케팅이 유니폼 많이 팔아서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또 봉착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은 이런 여러 가지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술적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상업성 문제하고도 걸려서 한동안 유지될 흐름이다. 그리고 또 유지돼 왔다. 그러면은 그런 포메이션 그런 어떤 전술적인 흐름이 상업성과 연관이 돼 있다면은 K리그처럼 시장 규모도 작고 어떤 챔피언스 리그 같은 컵 대회도 활성화있지 않은 이런 리그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을 받아들였다가는 상당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잉글랜드 모델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했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통용되는 무대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잉글랜드 리그가 모델일 수 있어요. 리그는 K리그는 잉글랜드 리그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챔피언스 리그를 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표현들을 우리나라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볼까 그랬는데 공격주의 수비 형태라고 그랬죠. 첼시나 리버풀 경기가 재미없습니까? 수비를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공격과 수비가 이제 분리해서 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카테나초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카테나초는 문전에서 내려와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지루해요. 조금. 솔직히 지루하지 않아요?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공격주의 수비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가 앞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쓴다고요. 첼시와 리버풀이나 아인토벤이 수비를 잘하지만 볼 때 저희가 지루해 이런 생각은 안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수비 형태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스날 예전에 막 이렇게 얘들도 폭은 줬잖아요. 얘들 하는 거 보면 막 오락 게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패스 띵띵띵띵 빵 들어가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금 수비를 잘한다고 하는 개념을 수비 지향적이니까 지루할 거야는 아닐 거라는 거죠. 꼭 그거는.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거예요. 물어보세요. 준비한 거 다 떨어졌는데 이제. 스페인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양분해가지고 대표팀 뽑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잘 안 이루어진다. 또 스페인 나라 자체가 서로 분쟁이 많으니까 선수들 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 많이 오히려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의 나라 같은데 왜 이렇게 대외적으로 성적 못 내는지. 아니에요. 스페인은 그건 치유되기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예전처럼 그 뭐 바스크 지방의 그 해방주의자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 중에 지역 사회가 굉장히 이 지역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페인은 더 심해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스페인 통신원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4월 초에 식사를 한번 하면서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뭐, 도저히 치유될 기미, 그런 자체가 아니래요. 그냥 아예. 지금도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글라스코 더비 하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뭐 그때도 폭탄 터뜨린다고 그 뭐 해방주의자들이 뭐 해가지고 경기하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면 아직도 스페인은 그 치유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까 선생님하고 월드컵 얘기하면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이거 좀 빠져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가는 축구는 망합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향이 태어난 곳이 의정부인데요. 예를 들면 의정부 헌멜 K2 있죠. 그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연구를 하는 팀들의 매주 열리는 경기를 매주 보는 게 당연히 축구 시장이 커지겠죠. 근데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죠. 사실 월드컵은 이벤트예요. 정말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단기간에 막 유명한 스타들 딱 모여서 쇼죠, 쇼 완전히. 좋아요. 저는 뭐 그래서 근데 좋은데 이거를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을 중심으로 행정이 돌아가면, 그러면은 월드컵의 인재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대표팀의 인재풀이죠. 그러니까 대표팀은 결국 리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리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대표팀에 좋은 선수가 나옵니까? 사실 저는 뭐 본프레레 감독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본프레레 감독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죠. 아니 좋은 선수가 있어야 좋게 대표팀을 끌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경쟁력은 프로리그에서 나오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빠져나왔냐면, 아직도 사실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대표팀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건 아시아 국가의 약간 영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상당히 틀려졌습니다. 저 일본하고 저희가 사커데이스트하고 제휴를 갖고 있고 일상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대표팀이 이제 J리그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은 우라와 레즈 서포터들 보셨습니까? 거의 미쳤죠. 얘네들은 미친 거예요, 진짜. 네, 울트라 니폰 잽도 안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참 이거 하라 그랬더니 또 K리그 연맹에 아주 재미난 거 썼는데, 얘네들이 뭐라 하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조인 J리그 뭐. 멋있게 말 만들어요. 뭐 조인 뭐 이런 거 뭐더라 뭐 판타지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서 K리그 가야 된다 그랬더니 함께해요. K리그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더 감각적으로 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풀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 얘는 그 J리그 제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걸 J리그 제일주의라고 그래요. J리그 제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대표팀을 강하게 만든다는 건 이미 J리그는 다 공감이 돼 있어요. 스페인 얘기가 다리 넘어온 건데, 왜 그러냐면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는 아직도 하는 거예요. 프로리그 하는데 사실 애국가를 부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 뭐. 근데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대표팀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크게 선수들 스스로가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우리의 상대적으로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히딩크나 쿠엘로가 상당히 놀랬잖아요. 그 로열티라고 하죠. 충성도를 보고. 한국 선수들은 대표팀에 딱 선발되면, 지금은 되게 약해졌어요. 근데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김모영 선수 같은 경우는 한일전 같은 게 붙으면 저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인터뷰가 거의 이렇게 저 데모하는 데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 뭐냐면 오늘 그 일본전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진짜 얘기해요. 아니 나랑 얘기하는데 무슨 국민 여러분이야. 그냥 편하게 오늘 기필코 일본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선수 상당히 긴장을 하고 막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좀 저보고 없애자고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대표팀 뽑혔으니 영광의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뛰면 좋은데, 이런 문화들이 좀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유럽은 분명히 그런 건 틀리다. 스페인이 그런 지역 감정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 그렇게 뭐 국가대표팀에 목매고, 왜냐하면 자신이 클럽에서 주급받잖아요. 주급이 몇 억인데 대표팀 경기 갔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프로 선수로서 근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선수들이 그런 메리트가 없으니까 대표 선수 되는 것 자체를 별로 다루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고 예를 들면 뭐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통을 좀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좀 일방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은 사실 협회가 클럽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협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팀 뭐가 중요해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공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셔널 팀하고도 프로팀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나게 되면 그렇다 해서 뭐 지금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승을 할 경우는 500억을 주겠다 이러면 그거는 국민적 감정이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겠죠. 너무 많이 준다. 그럼요.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 500억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에 가령 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라 이거죠, 걔들이 선수들이. 아니 왜 창조적 소수죠? 어차피 대표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배구 대표 선수들은 왜 500억 안 줄까요? 시장 자체가 적잖아요, 걔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야구는요? 야구는 훨씬 더 크거든요. 아니, 그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월드컵은 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인 감정이 모아지거나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 되면 좋은데, 근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 500억보다 더 크었던 건 군 면제였죠. 군 문제도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워낙 뭐 난리였으니까 나라가 됐던 문제인데 저는 뭐 지금의 이런 또 한번 팬들은 상당히 성숙되어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와는 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클럽 그래도 좀 캐릭 많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참 많은 상태에서 뽑힌 선수들에게 예를 들면 그건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거 같지 않은데 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뭐 이 우승 배팅으로 딱 넣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500억이라고 하는 돈도 크지만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표팀 중심으로 가는 이런 문화의 가치 판단도 한번 분명히 논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해 봐야 된다. 차라리 500억 원이 대원이 있으면 그 돈으로 프로팀이나 유소년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뿌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대표팀에서 있는 선수들에게는 정신력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그런 다른 어떤 메리트를 좀 줄 것에 대한 고민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형성해 주는 것. 이런 게 부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2002년도에 그 결과를 지나고 나서 직접적 이천수 같은 경우에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월드컵에서 왜 우승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500억까지 투자를 하면서? 500억은 그건 이제 그냥 제시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제시를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세계 경쟁에서 선두권에 서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축구는 일단은 피파 랭킹 20위권이란 말이에요. 20위권의 축구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스포츠에서. 근데 이게 세계 무대에 가서는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선수들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예. 업을 시켜야 한다 이거죠. 전체 수준을. 피파 1위면은 세계 축구 1위입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분야에 비해서 축구가 떨어졌다고 그런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예를 들면 피파 1위로 하셔서 이 피파 순위는 국가대표팀 경기를 기준으로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1위가 누구죠? 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브라질인가요? 브라질? 2위가 이제 프랑스 정도 되나요? 맞나요? 아직도 프랑스 2위예요? 잘하네. 프랑스가 이번에 4위 정도 떨어진 거. 떨어졌죠? 체코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요새 애들 막 무승부 엄청 하고 그래가지고. 2위에서 4위로 내려가고 어. 체코가 올라.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축구가 지금 가장 축구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어디죠? 잉글랜드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순위입니다. 이거 갖고 사실은 어느 팀도 부러워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축구협회 공약 중에 하나가 뭐 피파 순위 10위권 진입인가요? 사실 이걸 왜 공약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위 하는 거 선생님 저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강한 팀들 계속 불러서 1년 내내 계속 평가 잘하면 10위 올라가요. 장담합니다. 지더라도요. 예? 우리가 부르면 안 오잖아요. 아니 왜 안 해? 돈 주면 오죠. 돈 주면 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는 예를 들면 클럽 팀이긴 한데 요새 그 구단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돈 주면 일본은 계속 투어 오잖아요. 네, 돈이 안 와서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선생님. 그건 뭐냐면 또 돈인데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뭐 이게 홍보 효과가 나와야지 된다.